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연금이란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돈을 불입하는 사람과 돈을 타가는 사람 사이가 얼추 비슷하면 유지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 공적연금제도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불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돈을 타가는 사람은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는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지하철과 철도가 올 스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교사도 업무를 중단해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모든 일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혜택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나면 그것을 빼앗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연금 개혁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39세에 투자은행가로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연금 개혁 앞에 어떻게 자신이 국가에 기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다수 정치인이라면 도저히 연금 개혁을 시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과제가 연금 개혁입니다. 프랑스는 201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415조 원을 연금에 퍼부었습니다. 그 액수는 국내 총생산 GDP의 14%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런 빚이 한 10년 정도만 지속되면 4천조 정도를 순수하게 연금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4천조를 10년 만에 불러나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죠. 참고로 요즘에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017년 달러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2조 5,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서방 선진국 가운데서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의 비중이 98.4%입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영국은 85.9%, 독일은 61.9%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도에는 64%였습니다만은 2018년도에는 98.4%까지 아주 가파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국가 부채라는 것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아주 복잡합니다.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47개의 연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국영철도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또 돈을 이렇게 불입하는 사람은 14만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정도를 총 연금 액수의 지불 액수의 60% 정도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광부연금 같은 경우에는 광산이 많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돈을 불입하는 사람에 비해서 받는 사람이 156배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프랑스의 일반연금은 최근 60년 사이에 돈을 타가는 사람은 6.2배 증가한 반면에 돈을 불입하는 사람은 1.9배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수령 개시 시기를 62세부터 64세까지 2년 늦추고 그 다음에 42가지 연금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연금 성장사를 보면 연금 제도를 망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은 최초의 사회당 정부를 출범시켰던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그런 당시 아주 심각한 청장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연금 개시 시기를
65세부터 60세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런 아주 급격한 연금 조치가 시행된 시점이 1983년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년 먼저 돈을 타가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지원할 것이냐. 결국 미래 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기는 그런 조치를 미테랑 대통령이 실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년이라는 그런 자료집을 보면은 프랑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유효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하면은 프랑스가 유효 노동시간 은퇴 연령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 가장 일자리를 빨리 떠나고 이제 그 뒷받침을 공적연금이 하는 것이죠. 프랑스인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유효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60.5세입니다. OECD 36개국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대개 23.3년이 남습니다. 그것을 은퇴 후 기대 수명이다 부르는데 그 기대 수명 동안 결국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은퇴 이후부터 기대 수명인 83.8세까지 23.3년간 공적연금이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셈입니다. 유효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프랑스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순서입니다. OECD 평균은 65.3세인데 한국은 14위로 72.9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빠르고 은퇴 후 기대 수명이 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퇴 이후에 공적연금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퇴 후 기대 수명도 보면은 프랑스가 23.3, 이탈리아가 21.6년, 스페인이 21.6년, OECD 평균이 17.9년, 한국은 14위로 12.4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의 연금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8대 사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 보조금이 날로 증가해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분을 납세자 세금으로 메운 액수가 3조 8천억입니다. 2021년도에는 4조 2천억이 되고 2024년도에는 5조 3천억이 되고 그 다음에 2028년이 되면 7조 5천억 정도가 납세자 세금이 적자분, 특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분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연금 납입자 증가 속도보다도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2019년도에 51만 6천 명이었습니다만은 2028년도가 되면 65만 8천 명으로 27.5%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군인연금 수급자도 19.1%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9년도에 35조 5천억 정도입니다만 2028년도에는 20조 8천억으로 한 41.4%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흑자는 42조 8천억에서 2018년도에 40조 7천억으로 흑자를 낼 전망이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이미 손실을 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령화 추세입니다. 사회보험 전반에 걸쳐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압도하는 추세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수입이 지출의 90%를 차지했지만 2028년도에는 수입이 지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국은 또 한 가지 큰 고민은 고령화 문제 외에 또 저출산 문제 외에 저성장의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험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모두 정상적인 성장률을 감안할 때 아마 추계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장기 침체, 저성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프랑스가 겪고 있는 연금 개혁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프랑스의 연금 개혁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